안녕하세요. 우리는 이미 선을 넘은 녀석들이에요. 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역사 69 쉘입니다. 역사 뭐요? 69. 왜 육구요? 누가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육구는 굉장히 야한 건데. 야하죠. 역고 아니에요? 육구예요, 육구. 왜 6구냐? 6954? 제가 그 역사 지식이 6세에서 9세 사이인 것 같아요. 아, 이런 또 19금의 스타일 또 아동용으로 빠지시는구만. 그래서 제가 낫지 않나? 그 친구들한테 좀 미안해요. 저보다 많이 알 수 있어요. 아니 9살 요즘 많이 알아요. 많이 아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또 6구라는 숫자를 유난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지민 씨 알죠?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요거다 너무 좋은데 이런 거 제가 인사를 드렸죠. 맞습니다. 뭐 69 좋은 좋아합니다. 포지션이죠. 네. 아니야, 나 그 포지션 이렇게 마음에 들진 않는데. 네. 69년 닭띠와 가끔씩은 말을 트는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역사 개그맨. 네. 네, 자, 이렇게. 역변 역사 변호사 박지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왜 우리 또 미셸님은 마스크를 또 착용하고 계세요? 아니 저는 오늘 저희가 착용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두 분 또 어느새 벗으셨네요. 뭐 복불 복이에요 요즘요. 물론 최대한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네. 제가 목이 약간 쉰 관계로 저는 그래요? 네, 쓰고 하겠습니다. 어우, 네. 자, 제가 이제 걸렸으면 여기 있는 분들은 그냥 다 죽는 거지 같이? 죽는 게 아니라 이미 걸린 전파지. 거죠? 예. 오미크론이 보통 반경 3m까지 다 퍼진다고 하니까 이 네. 방에 계신 분들은 디엔드죠. 7일 동안 집에 계셔야죠 이제. 걸린 거죠, 걸린 거죠. 아니 저분들 마스크 끼셔도 다 끼고 계신데 우리 팀들은 그래도 걸려요? 마스크요? 오미크론은 마스크도 통과하는데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진짜?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예. 저는 그래도 오늘 립스틱도 안 바르고 노 메이크업인 관계로 그래도 저는 어떤 믿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제 주위에 18명이 지금 걸렸거든요. 저는 안 걸렸어요, 아직까지. 이야. 그래서 저는 이런 불패야, 불패. 개인적인 어떤 생각인데요. 약간 뚱뚱한 사람은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제 개인 생각이거든. 완전 개인 저기 생각인데. 벗으세요. 코로나가 왔다 갔다 하다가 어디 정착할지 모르는 거지 이제. 야, 이게 왜 몸이 많지? 몸이 어떻게 상대 길이 복잡한 거야. 돌아다니기가 지친 거지. 그렇지. 제가 좀 살펴보니까 단신들이 좀 걸리고요. 오창석 씨. 좀 작은 몸집이 작은 사람들 위주로 이동현 같은 친구들 그런 위주로 이제 좀 오미크론이 약간 키도 작고 약간 빼빼마른 뭐 이런. 예. 네. 좀 뭐 키가 저도 키 크진 않지만 일단 덩치가 있으면 오미크론이 몸을 어디 찾다가 결국 포기해 버린다. 그걸 아마 이번에 그 CDC라든지 각종 학회에 한번 보고를 한 논문을 한번 내보시는 게 있다가. 제가 지금 결국 새로운. 제 그냥 개인적 생각이 보니까 걸린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그런 인간들만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적 입증만 가능하면 네. 세계적인 석학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미크론을 예방하기 위해서 살을 찌어라. 밥을 많이 먹어라. 백신 맞지 말고 하루에 4끼 먹어라. 아이, 뭐, 괜찮겠어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에이, 조심하셔야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데 이 너무 많이 퍼져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우리가 어떻게 막을 방법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주변에 예전에는 뭐 남의 얘기인 것 같았는데 물론 저는 아직까지는 확진은 아니지만 한 달이 건너서가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다 걸리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저도 되게 특이한 게 저 원래 감기 다 걸리고 지나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면역력이 없어가지고 제 별명이 면역력 제로였어요. 근데 면제. 근데 코로나가 그냥 지나가고 아니 본인도 몰라요. 그 경미한 무증상으로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른다. 그 검사가 가능하답니다. 어떻게? 걸렸던지 안 걸렸는지 확인이 가능하대요. 항체가 있나 없나? 네. 어. 그래서 아니 우리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의외로 무증상으로 걸렸다가 지나간 사람도 꽤 있대요. 그럴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약간 뭐 물론 뭐 반론을 뭐 제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몸에는 항상 일정 정도의 바이러스가 다 있어요. 각종 바이러스가. 네. 이게 이제 그 발병이 되냐 안 되냐 이 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굳이 이 없는 바이러스 끝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이게 있냐 없냐를 확인하는 건 좀 오반 것 같아요. 무증상은 뭐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에는 병이 안 걸린 거예요. 맞아. 제가 그리고 저는 그 보톡스라는 거 있잖아요. 네. 보톡스라고 있는 건 나한테 왜 물어봐요? 그게 물어보세요. 저는 1도 안 들어요, 저한테는. 아, 아유. 진짜 안 들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어. 왜 이게 안 되냐 했더니 세계 몇 명 안 되는 희귀한 체질인데 이거 새로운 균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독균이 들어오면 재빨리 차단하는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코로나가 막혀진 게 아닌가. 약간 뭐라고 할까 그 라스푸틴 같이 청산가리를 원샷을 때려도 안 죽겠네요. 죽는 맞아. 사람.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서울대에서 검사했다니까요. 제 피로. 아, 굳이 뭐 서울대학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은 약간 뭐라고 할까? 신빙성. 그래서 쥐한테 제 피를 놓고 보톡스 균으로 검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쥐한테 피를 줬다고요? 네, 제 피를. 쥐한테? 다시 또 얘기를 멱살 잡고 끌고 오자면은 이 전쟁에서 우리가 저는 깜짝 놀란 게 전쟁에서 발명된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대부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술들, 카메라들. 전쟁 같은 경우에는 뭐든지 남보다 앞선 기술로 더 많이 죽이고 더 많이 먼저 빨리 전쟁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술 발전 경쟁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기술들은 다 전쟁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거의 다. 거의 다 대부분. 실제로 이제 내가 지금 전화기를 갖고 있는데 GPS. 네. GPS는 아이나비 이런 데 만든 게 아닙니다. 언제쯤 아이나비예요 지금? 아이나비 없어요? 네? 요새 아이나비 없어요? 이거 시티폰 얘기하시지 왜? GPS는 군대에서 전차라든지 운영할 때 나 살짝 지금 찔려가지고 예. 크게 웃질 못하겠네. 레이더 뭐 이런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게 다 군대에서 휴대전화 같은 것도 거의 군대에서 가장 먼저 필요하니까 만드는 거죠. 뭐 가만 보면 우리 구석기 신석기 시대 보면 뭐 뗀돌 뭐 돌 같은 것도 다 사람 공격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예. 결국은 예. 이 전쟁을 통해서 가장 뭐 기술들이 발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GPS가 처음 그 뭐랄까 아이디어를 준 게 뭐냐면 스푸트니크호라고 있어요. 구소련에서 쏘았던 그 이제 그 인공위성인데 이게 당시에 미국한테는 큰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먼저 인공위성을 쐈어. 이게 하루에 한 번인가 두 번은 워싱턴 DC 상공을 지나가게 이렇게. 아, 무섭죠. 미국인들이 패닉이 된 거야 이게. 우리나라 수도 위에 상공 저기 어딘가에 소련 인공위성이 하루에 두 번씩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서 전파를 쏴요. 아하! 야사지만 웃음소리를 밑에 내는데 네? 놀리는 거죠. 너희 위를 지나간다. 위를 지나간다. 그래가지고 이 지나가는 소리를 따라가면은 인공위성 소리를 따라가면 위성의 위치를 알 수 있을까? 그 아이디어로 시작한 것이 이 위성과 지상 간의 그 좌표 찍어가지고 이제 그 위치를 아는 GPS 기술인데 이게 내가 알고 있기로는 상용화된 게 언제냐면 기억나시겠지만 누나 네. 1983년도 이제 칼기 네. 폭파 사건 있잖아요. 폭파 마유미. 마이민이 87년도고 소련 그 사하민으로 들어갔다가 칼기가 격추당하죠. 격추당한 사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 민항기들은 다 요즘은 없지만 그때는 기장, 부기장이 있고 뒤에 보면 내비게이터를 항법사라고 해가지고 세 명이 조종석에 타고 있었어요. 네. 그 뒤에 앉은 항법사가 다 계산하는 거예요. 어딘지. 이거 뭐야 연필이랑 각도계로 지금 어디 지나가고 있다고. 네. 그때는 GPS가 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요거 잘못 계산해가지고 칼기가 들어간 거예요. 다른 데 들어가요? 영역 안에 들어가요? 예. 이게 이제 이상한 게 아닌 게 우리 최근에 무슨 영화 또 영화 까먹었다. 또 돈 루값 얘기하시죠. 아니요, 잠깐만요. 흑인 여자들이 똑똑한 사람인데 나사 이런 데인데 하여튼 그 히든 피겨. 예, 그겁니다. 몇 년 전 영화인데 무슨 깜짝이야. 오래된 영화라. 거기 보면 이제 그때 계산이 이제 GPS 이런 게 없으니까 갔다가 언제 어디 떨어질까를 계산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계산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다 계산하면 전자계산기가 없으니까 이제 그 계산기 빨리 하는 사람, 더하기 빨리 하는 사람들이 연필로 계산해요. 연필로 계산 그 흑인 여자분 네. 그거랑 똑같이 그때만 해도 다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뭐 좌표를 설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가 잘못 계산해가지고 영역에 들어가면 당연히 우리 영역에 들어왔다니까. 격추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지금이야 비행기에 최첨단 레이더와 그 위성 통신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핸드폰으로도 찍으면 마포구 서교동이라고 다 나오잖아. 비행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 당시 비행기는 이 항법사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돼 연필로 이거를요. 안 그러면 여기가 소련 영공인지 어딘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칼기가 84년도에 격추된 이후부터 원래는 군용 시스템이었던 GPS를 안 되겠다. 민간 항공기에게도 적용을 시키자. 그때부터 민간 항공기도 GPS 그때 들어간 거예요. 83년도 이후에. 왜 진작 좀 하지 그렇게. 나보고 그래요. 미국한테 뭐라 그래야 돼.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왜 나보고 그래. 네 대사관 연결시켜주세요. 오줌 쌌죠? 옷 갈아입고 왔네? 왜 뭐 오줌 위로 싸요?
우리는 가능해 그게. 튀기도 하죠 위로. 아니, 왜 옷을 왜 갈아입고 왔어 그래요? 제가 오늘 이 발명품이 중에 요거 우리 가디건이라고 하잖아요. 카디건이라고 하죠. 카디건이라고 하죠. 이게 또 전쟁통에 발견이 된 거더라고요. 근데 너무 깜짝 놀랐어. 어떻게 이거 여자들이 요즘에는 되게 패션으로도 꼭 간절게 입는 스타일인데. 관절이요? 간절. 입는 스타일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전쟁 발명품인 거예요? 언제쯤? 크림 전쟁 때. 크림. 그러니까 이거 다 바뀌었더라고요.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키예프라고 하지 말고 키우라고 하고. 키우. 그러니까 키예프는 이제 러시아어고 크림 반도 크림 전쟁 같은 크림도 러시아어고 원래 우크라이나어로 좀 해달라. 그러니까 키예프가 아니라 키우고 크림이 아니라 크름으로 해달라. 크름. 우리 저번에 배웠던 크름. 그 맞는 말인 게 뭐냐면 서울의 일본식 발음인 서우루. 이거를 외신들이 계속 서우루 해온 거예요. 안 좋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땐 기분 나쁘죠, 그게. 나쁘지. 러시아식 발음으로 계속 했기 때문에. 그래서 크림 전쟁 때 부상병들 빨리빨리 치료하기 위해서 이거 단추를 풀으면 빨리 옷을 벗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똑똑한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여자들도 그건 뭐 아무나. 아니 이게 왜 좋으냐면은 여자들도 뭐 이렇게 헤어 메이크업하고 지금처럼 막 급하게 갈아입고 막 이래야 될 때 앞에서 푸르는 거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푸르기 좋지 뭐. 앞에 단추 있으면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옷 시스템이 있죠. 뭐 하나만 딱 풀면 샤르르 벗겨지는 것도 있고. 예. 이거 진짜 그러면 장교? 뭐 하여튼 좀 선임이 개발했을 거 아니에요. 부하들을 보면. 우리가 아는 트렌치 코트 바바리도 1차 대전 때 만든 거예요. 영국에서. 참호잖아요, 트렌치가. 네. 트렌치가 참호전 할 때 그 안에 등이 트렌치라고 하죠. 참호에서 입는 코트, 트렌치 코트. 색깔도 뭐 똥색이고 참호 색깔이잖아. 똥색. 그러니까 그 트렌치 코트 개발한 사람이 바바리 아닌가? 토마스 바바리요. 바바리잖아요. 그래서 그 트렌치 코트 대명사처럼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방금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호가 이게 비가 오면은 뭐 방금 뭐 똥물 뭐 이게 시체 썩은 물 뭐 다리가 다 썩어요 이게요. 뭐 몸에 피부뼈 다 실제로 전쟁의 그 이제 1차 대전, 세계대전 우리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참호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호전. 그 전에 성이 있었다면 성을 포탄으로 부숴버리니까 성 같은 게 안 되는 거예요. 참호를 파놓고 그 안에서 계속 있다가 저쪽에 서면 쏴 죽이고 또 숨고 또 점령하면 또 참호파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참호 안에서 거기서 밥 먹고 오줌 누고 똥 싸고 하다 보니까 거기 막 물이 다 썩어가지고 거의 오염돼서 병으로 많이 죽었다고 얘기가 하더라고요. 그 참호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특히 비 오고 이러면 뭐 비가 쭉쭉 떨어지니까 총도 이렇게 안 되니까 그래서 트렌치 코트가 이게 있잖아요. 이걸 여기 총을 좀 막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개발된 게 아닌가.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영국 정부에서 토마스 버버리한테 얘기를 했어요. 비가 와도 비가 안 스며드는 방수 코트를 만들어라 해서 만든 게 트렌치 코트인데 바바리가 만들어서 이제 그게 만들었는데 바바리 코트 보면 가끔씩 여기 동그란 쇠고리 있잖아요. 있어요. 있죠. 왜 목이 뭔지 알아요? 수류탄 꽂는데 원래. 나 수류탄 꽂는 거. 여기서 그러면 빼가지고 던지기 이런 식으로. 원래 전투복에도 그런 비슷한 게 있어요. 무서운 옷이네. 네? 트렌치 코트 무서운 옷이 알고 보니까. 아니 트렌치 코트가 원래 1차 대전 때 거기 군인들이 입던 군복이었어요, 그게. 맞아요. 그럼 생각해 보면 군복 위에. 그리고 그 휴고 보스 좋아해요 옷. 휴고 보스 옷이 굉장히 각이 딱딱 졌어요 이게요. 네. 휴고 보스가 거의 유일한 독일제 이제 명품 브랜드인데 휴고 보스가 원래는 그 독일군 나치 장교복 만드는 그 옷 회사였어요. 그래서 나치 독일 이제 패망한 다음에 나치 독일 장교복을 약간 바꿔서 민간 옷으로 바꾼 것이 우리가 휴고 보스거든요. 그래서 다른 그 명품 브랜드보다 휴고 보스 옷을 딱 입으면 각이 살아나 이게요. 딱딱 멋지죠. 멋져. 군복의 각이. 독일 군복이요. 참 그런 데서 또 패션으로 발전을 하기도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독일 군복이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뭐 나치 독일을 떠나가지고 각종 군복 가운데서 짱은 독일 군복이 장기 군복. 영화 2차 대전 영화 보면. 저는 군복 사실 구별을 잘 못하거든요. 전쟁 터지면 어떡하려고 국방 우리 잘 인민군 보고 오빠 뭐 그런. 우리 군복도 사실 저는 뭐 군인들이. 근데 기본적으로 보호색을 택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악 지역에 있으면 녹색으로 많이 하겠죠.
사막에서 전쟁하는데 녹색 입고 가면 걸리겠죠. 나 죽여라죠. 네, 나 쏴 죽이세요. 그러니까 사막 전투를 할 때는 가급적이 그게 맞는 그 어떤 똥색, 네. 똥 무슨 색이라 갈색 뭐 그런 변색이라고 하시죠. 그런 유해. 그래서 이제 지형에 맞게 많이 그 색깔에 맞게 그 군복들이 구성이 많이 돼 있습니다. 독일 군복도 보면 색깔이 다양한데 그 가급적인 게 시가전에 적합한 군복이 맞아. 돼요. 회색 같은 거. 독일 군복 같은 경우에도 롬멜의 그 사막 전체 달라요. 사막 전쟁에 썼던 그 독일 군복은 다 이제 뭐랄까 할까지 옅은 그 그렇죠. 그러니까 모래 색깔이에요. 모래 색깔. 그리고 그 전차도 달라요. 전차도 모래 색깔의 전차가 되고요. 만약에 이걸 도장이라 그러는데 네. 시가전 할 때 이런 색을 쓰죠. 이 건물 색깔 비슷한 걸 쓰죠. 다 달리합니다. 옷도 그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전투복은 그거. 요새는 디지털입니다. 또 깨구리라고 하려고 그랬어. 또. 그런 말이 아이고 누나 언제적 얘기야 지금 또. 그럼 디지털. 깨구리는 이제 그래서 교련복이 다 깨구리복이 그런 됐거든요. 거였잖아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본인은 카키색 깨구리복 아니었어요? 그거는 특전사가 그걸 했었는데 북한군이 특전사 보면 겁을 먹어가지고 고등학생 교련복에 그렇게 했다는 설이 있어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고등학생도 교련복도 특전사복 비슷하게 해놓으면 북한 뭐 오씨 특전사 왜 이리 많아? 옷에서 놀라게. 고등학생 다 특전사야. 우리는 지금 디지털 이제 군복을 쓰고 이제 깨구리는 안 쓰잖아요. 근데 디지털 최근에 군복은 어떤 거예요? 디지털 군복? 디지털 약간 디지털 문이 디지털 문양으로 돼 있... 몰라요? 최근 다 바뀌었잖아요. 아 지금 우리 또 PD님께서 자료 나오고 확인하신 있습니다, 거고 지금. 예전에 썼던 깨구리 군복이 지금 대량으로 발견된 데가 있어요. 어디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들이 걔네들을 입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동대문에서 다 납품을 해놓은 이쪽으로요. 그래서 진짜로? 이거 정말 오픈 얘기인데 진짜로. 탈레반이 이번에 카불 아프가니스탄 그 수도를 점령한 다음에 시위를 했잖아요. 그 시위했거든요. 우리가 드르르 점령했다. 딱 보니까 이름표까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최철호 이런 식으로. 아 진짜로? 그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썼던 깨구리복을 그대로 수입을 한 거예요. 동대문에서 애들이요. 오, 진짜 어머. 그 저는 여태까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뭘요? 군복이. 아 참. 아 진짜 이게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 그렇죠. 아니 디지털 그 바꾼 이유는? 바꾼 이유는 이제 사실은 보호색으로 하긴 하는데 그 전투복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전쟁에 가도 구별이 이제 안 되도록 만들어요. 지금은 오히려 뭐 시가전일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게 비슷하게 지금 전투복을 바꾼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아, 근데 베레모로 또 바꾼 것도 그렇고. 북한 애들이 참 그 적응을 잘하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그 이제 평양에 있었던 그 열병식 있었잖아요. 열병식 보니까 우리나라 그 깨구리복이 아니라 그 디지털 복을 입은 북한군 특수부대들이 딱 사회를 하는 건데 똑같아요. 만약 그런 일이 절대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북한군 특수부대들이 우리나라 디지털복을 입고 지금 서울 시내에 들어온다 구별 못해요. 그렇죠. 말투하고 해야죠. 말투로. 안녕하세요. 동무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웃긴 게 걔들 표정만 써요. 그 정도 연습하고 해야죠. 연습을 하면 아예 맞다. 그게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 저기 뭐 이렇게 충남 지역에 있는 뭐 섬마을이나 그 어촌에서 고등학생들 다 납치를 해가서 올라갔거든요. 북한 애들이. 네. 왜 데려갔냐면은 우리말 훈련시키려고. 우리말 훈련시키려고. 배우게 하려고. 우리말 사투리. 그러니까 충청도 사투리, 뭐 서울 사투리 이런 거 배우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많이 납치해 갔어요. 그때 애들이요. 그럼 이제 구별도 진짜 거의 안 되겠네. 네? 구별 안 되겠어요. 하여간 뭐 전쟁 때문에 만들어진 거 많아요. 저는 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나폴레옹이 이제 아주 유명한 통조림, 병조림. 병조림. 요거 병조림. 병조림은 또 뭐예요? 병에 이제 병에도 음식 넣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뭐 잼 이런 것들. 예? 잼도 병에 들어. 전쟁- 잼도 가능하긴 한데 보이적하라! 잠깐만요. 딸기죠 좀 받아볼거요. 누나 어? 잼 안 먹. 그냥 전투가 잼 안 먹는다고 안 죽잖아. 밥 넣어놓고 잼 넣겠어요? 우리가 잼을 병에 이런 분이 있어야지 먹어야 평화가 온다니까. 곧 죽는데 맛있게 그럴 수도 있겠다. 밥을 먹겠죠. 죽기 예. 전에 땅콩잼 좀 먹고 죽게요. 그래 빵 먹어야지 빵에. 근데 이제 발라 병조림이 통조림의 기원이죠 사실은. 군수가 정말 중요하거든 전투할 때. 사실은 먹고 안 먹고 이런 게 사기의 그거고 또 안 먹으면 배고프면 병 걸리기도 하고 이러니까 나폴레옹이 이제 전쟁하러 갈 때 그걸 되게 고민한 거예요. 오랫동안 가야 되는데 병사들이 배고프면 어떡 할까. 근데 또 음식은 들고 가면 금방 썩기도 하고 그래서 좀 보존하기 좋게 병에다가 넣었던 게 통조림, 병조림의 시작인 거예요. 뭐 들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럼? 뭐 고기 같은 거, 과일 같은 거. 정어리도 넣고 뭐 했다는데?
그러니까 그 병조림 그 당시 통조림이 이제 그 개발이 안 된 상태였고 병조림이 이제 나폴레옹이 만든 다음에 통조림으로 바뀌었고 바뀌었죠. 통조림이 우리가 말하는 그 레트로라고 그렇죠. 하나? 예. 3분 카레 같은 거. 네. 그거는 이제 바뀌었는데 우리가 먹는 그 3분 카레라든지 무슨 하이라이스 먹는 거 있잖아요. 전투 식량. 원래는 전투 식량에서 나온 거예요, 다. 그러니까 지금도 미군은 전투 식량을 그거 쓰고 레이숑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시레이션. 그거 우리는 이제 저는 군에서 있다 보니까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의외로. 아니, 볶음밥 맞아, 맞아. 또 다 돼요. 남대문 다 돼요. 가면 그 시장에, 남대문 수입상가에. 깡통시장인가 거기 어. 미군 할매들 계시거든요. 맞아. 거기 가짜 짜가 그 PX 빠진 거기 군복 같은 거 파시는 분에 거기 전투 식량을 팔아요. 3분 카레예요, 3분 카레. 그러니까 미군이 맞아요. 쓰는 그 시레이션을 진짜 끌고 갖고 와가지고 팔아. 물 붓고 뭐 이렇게 흔들면 그 만들어져 있어. 그 밥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그 저 되게 어렸을 때 엄마가 그 수입상가라고 하잖아요. 수입상가에서 그 시레이션을 이렇게 박스로 사오시는 거예요. 되게 왜요? 맛있던데. 전쟁 날 줄 알았어요? 왜? 아니 되게 맛있다고 사드신 거 미제라고. 맛있다니까 이제는. 미제가요. 맛있어요. 아니 거기에. 지금 깡통시장 가면은 깡통시장에 가면은 부산 그 국제시장이든지 저기 남대문시장 가면은 미제 콜라가 있어요. PX에서 빠진 거. 그러니까 콜라가 물론 다 코카콜라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코카콜라가 있고 미군들이 먹는 미제 콜라가 있어요. 맛이 달라요. 미제 콜라가 훨씬 더 맛있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만드냐고 왜 다른 했더니 거야? 너무 달면 한국 입맛에 안 맞기 때문에 안 팔리기 때문에 약간 당도를 낮췄대 이걸요. 그래서 콜라 같은 경우는 각국 콜라가 다 맛이 다르는데 다르구나. 미제가 제일 진해요. 그러고 이제 전쟁이 나면 모든 걸 징발을 하잖아요. 식품 회사 같은 경우도 전쟁에 이제 동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2차 대전 이런데 전쟁 때 뭐 초콜릿 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콜라 회사도 아마 코카콜라도 아마 간 걸로 알아요. KFC 이런 것도 아마 동원이 됐을 겁니다. 제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바로 먹을 수 있는 간식 같은 거, 초콜릿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제가 개발한 걸로 알고. 맞다. M&N 맞나요? M&N 미국 초콜릿, 예. M&N이 그 이제 이 전쟁하면서 2차 대전 뭐 미국이 참전하면서 초콜릿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병사들 진짜? 뭐 진짜로 그거 진짜로 그 환타 있잖아요. 네, 환타. 환타도 2차 대전 때 그 전쟁 때문에 만들어진 게 뭐냐면 한테 제일 좋아해. 있어. 있어. 나는 틀려야 돼요. 있어. 이게 원래는 코카콜라가 그 2차 대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일 큰 시장이 미국이고 당연히 미제 콜라니까 두 번째 큰 시장이 독일 시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킨 다음에 미국이 콜라를 수출하겠습니까? 안 하죠. 콜라 수출이 끊겨버린 거예요, 독일에. 근데 독일 사람들은 콜라를 마시고 싶고 콜라를 마실 방법은 없고 하다가 히틀러가 뭐 시켰냐면 콜라와 비슷한 탄산음료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콜라 원액은 당연히 수입이 안 되니까 별의별 걸 다 넣어봤어. 섞어서 막. 안 돼. 그 중에서 제일 그래도 그러니까 그 콜라를 못 만들고 그나마 먹을 만한 건 뭐냐면 사과즙을 넣어서 만들어봤어요. 사과즙을 넣어서 만들으니까 먹을 만해. 네. 이걸 대체로 만들자 해서 이제 환타를 독일에서 만들었어요, 이걸요. 네. 그렇죠. 근데 나중에 전쟁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 콜라를 이제 독일에 수출을 한 이후에 미국 코카콜라 본사 같은 경우는 환타를 무시했어요. 저거 뭐 저 짝퉁 뭐 왜 먹냐 했더니 했는데 맛있는데? 네? 맛있는데? 갑자기 펩시가 치고 올라오면서 이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 경쟁 구도를 깰 수 있는 뭔가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코카콜라가 저 환타를 인수해가지고 저걸 우리가 대대적으로 만들어서 마케팅을 한 다음에 팔아보자. 이게 그래서- 히트를 쳐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환타가 인수된 거예요, 코카콜라에. 환타가 코카콜라에 인수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타는 이제 되게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 오렌지 뭐 별의별 맛이 다 있어. 파인애플 맛도 있고 예전에 오란시도 있어요, 오란시 오란시. 같은 것도 비싼 맛있고. 거고 뭐, 그 독특한 그 탄산수소는 똑같은 거예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니까. 저는 콜라 사이다보다 환타가 맛있던데. 에이, 초딩 입맛 같아. 스팸. 네. 스팸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우리 그 통조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원래 그 이 2차 대전 이후에 핵 공격을 대비해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이 저장을 해도 안 썩는 뭐라고 할까 이 전시 식량으로 만든 거예요, 스팸이요. 지금도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고. 네네네. 그래서 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처음에 가장 놀라는 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스팸을 명절 선물로 주고받는 거. 처음에 농담인 줄 아냐?
전투식량이야 이거. 전투식량을 아버님 드십시오. 우리끼리 전투식량. 이렇게 쉽게 말하면 심지어 건빵을 명절에- 주는 거예요. 건빵. 아버님 새로 난 아버지 건빵입니다. 건빵 드세요. 이거 똑같은 별사탕도 거예요. 들었어요. 별사탕도 있어요. 그런 어이구 똑같은 거예요. 효자구나 별사탕 가지고. 어디서 건빵을 구했니? 이렇게 귀한 걸 구했니? 근데 왜 군사식이 맛있지? 스팸도 맛있지만 건빵도 맛있잖아. 스팸 맛있죠. 스팸도 뭐 사실 그 스팸이 돼지고기인 거잖아. 그럼 돼지고기. 우리 신랑은 스팸에다가 그냥 김치 하나만 주면 아니, 그냥 만사 스팸 살짝 프라이팬에 지져가지고 맛있지. 흰밥 쌀밥에다 먹으면 맛있지. 맛은 있지. 그 군사식량이라고 했잖아요. 되게 안 아니, 상한다고. 이것도 군사식량이에요. 요즘은 아닌데 스팸 제 미국에 있을 때 90년대만 하더라도 돼지고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돼지고기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 대부분 돼지고기고 그러니까 돼지고기 이제 가공한 다음에 나오는 각종 부산물들 뭐 창자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만든 거고 요즘은 안 그래요. 예전에는 해놓고 돼지고기 80%와 20%는 unknown meat라고 써 있어서 그때요. 이름 모를 육류. 뭘까?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저건 고속도로에 치워 죽인 사슴고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니까요. 요즘은 그게 아니라. 아니고 이건 다 100% 돼지고기예요 요즘에는. 카레 좋아해요? 카레? 예, 그냥 뭐 커리. 먹어요. 그 커리. 카레는 일본 음식인 거 아시죠? 인도 거 아니에요? 인도는 커리고 네. 카레. 네. 다른 거예요? 달라요. 카레와 커리가? 카레는 일본 음식이에요. 어. 왜 이것도 이 전투식량으로 만든 건데 왜 그러냐면